스포츠계의 다양한 이슈부터 전문 지식 그리고 잡설까지 조코피 TV가 전하는 텐션 무제한 토크 질주 언더독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코피 김만바 쭈바 그리고 전 엘리펀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지금 이제 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지금 타국에 계실 때겠죠. 네, 있거나 돌아왔거나. 울거나 말거나. 위원님 그 자신만만한 표정 이제 약간 이제 죽었거나 이제 그렇거나. 네. TV가 엇갈리는 시간. 오야지 가슴에 피수를 꽂았다니. 어쨌든 뭐 그 많은 댓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좀 올려달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빨리 올려주세요. 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편집하는 시간 또 저희가 또 시기적으로 모여야 되는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보실 때 조금 더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회를 하면서 서로가 다 물음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녹화 기준으로는 네. 오늘이 20회차. 네. 추운 날 시작해서 이제 봄이. 그러니까요. 최소 100회차 갑니다. 제가 50회차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네. 또 가능한 게 인터넷 끝판왕에서 6개월 연장 계약. 6개월 연장 계약을 했죠. 연장 계약을 해주셔갖고 슈맥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 끝나고 우리 슈퍼맥스 꼭 받아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조엘 엠비드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다시 한번 연장 계약해주신 인터넷 끝판왕에게 깊은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인터넷 끝판왕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수기를 바꾸면 현금으로 11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유심 렌탈 비밀 지원금까지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약정이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도 What? I love Starbucks. 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한다고 합니다. 믿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를 무려 얼마? 6만 원. 네, 소개비로 6만 원씩 무제한 지급한다고 하니 정말 쏠쏠하겠죠.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877-5503 1877-5503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약간 그 위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너무 템버의 여러분이. 아들로 이랬는데 지금 거의 막 마루타식으로 이제 시키면 바로 이제 6만 원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다른 건 대박하고. 저 미로키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요키치 성대모사로도 해야 돼. 요키치 해봐요. 요키치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죠? 러셀 웨스트브룩. 웨스트브룩은 이제 그 성대모사로 그렇게 할 수.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지. 그럼 누구 할 수 있어요? 저 요키치가 기르는 말? 그럼 그걸로 6만 원, 6만 원. 그걸로 6만 원.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좋아하니까. 아니 그리고 나 진짜 열받는 거 하나 있어. 그 지브리 스타일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아니 그걸 라방에다가 우리 그 넷이 찍은 사진 저 개떡같이 나온 거. 신현철처럼 나온 거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네. 아니 그 밑에 댓글이 더 짜증나. 저 떡빵이라 그랬나? 찐빵이라 그랬나? 저 뭐를? 아니 저는 조리돌림한 게 아니라 제가 사실 그 라이브 하다가 마마님은 지브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브리 하는 남자 개 그만큼 그 따뜻한 감성이 있다 해서 보여달라 그래서. 그때 진짜 그 조롱의 댓글들 잊혀지지가 않아요. 일일비하지 마세요. 뭐 네. 어차피 뭐 그냥 한국에 쓱 발몬데 재력가잖아요. 재력가잖아. 셋다 눈빛이 왜? 눈깔이 왜 다 그런 거예요? 내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전부 다. 그리고 댓글에 그것도 있더만. 전 멤버의 만바화. 그래요? 좀 너무 하향평준화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다들 내심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내재돼 있는 네. 그런 다 거네요. 있죠. 맞습니다. 마교화되는 거죠. 즐겁게 보십시오. 자, 요즘은 플레이오프 진짜 가열차게 진행 중이겠죠 지금. 네.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같은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회고해 보면서 아마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드라마 같은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래서 그런 과거의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네. 이게 뭐 파이널까지도 포함인. 네 여러 가지 모든 시리즈. 네, 모든 시리즈. 네. 그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남겼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이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플레이오프다. 이 많은 사람들과 이 관중들 카메라 앞에서 내 이 재능과 운동 능력을 뽐내는 거는 정말 즐거운 일이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플레이오프는 밀도감이 전혀 다른. 아우 그냥 예. 다른 무대가 다르죠. 아예. 네, 아예. 완전. 관중들도 핸드폰 안 보고 관중들도 경기에 몰입하고 데시벨 자체가 높아지죠. 그 트레이 형도 명언을 남겼죠. 정규 시즌은 지루해. 맞아요. 근데 그거 뭐 벌집을 걷는 거죠. 그 정규 시즌 얼마나 잘하지도 않은 놈이 물론 플레이오프 가서 이제 닉스를 침공하고 막 그런 건 있었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대한 그런 도파민을 경험해본 선수들은 또 이제 정규 시즌에 물론 열심히 하는 선수들 많지만 플레이오프는 그만큼 다른 무대다. 여기서 제 지난 이제 저희가 1라운드 예측했을 때 제 예측이 맞았으면 제가 여기서 뭐 프로도 못 간 놈이 이러고 있을 텐데 아 함부로 말을 못 하겠네요 지금. 네. 플레이오프 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는 2021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미러키 벅스와 그다음 브루클린 네츠. 당시에 이제 미러키에서는 이제 네. 야니스가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을 때고, 그리고 브루클린은 당시에 이제 빅3를 결성하고 듀털빙 시절. 하 제임스 하든 그리고 카이리 어빙, 케빈 듀란트 이렇게 빅3를 결성하고 플레이오프에 있을 때죠. 쿤보가 어빙한테 이제 지구평평선을 믿는 어빙한테 중력을 알려줬던 시절. 뭐? 지구평평선을 믿는. 나도 그리스에서 왔지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중력 몰라? 중력 임마? 지금 둥글다에서 딱 점프 뛰었을 때 그 중력이 작용하는 걸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한 발 더 가는 용기가 있었죠. 네. 솔직히 뭐 그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굉장한 오류가 아닐까. 그 농구를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리스인들도 알죠. 그거는 신전에 있는 여신들도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니스도 알아요. 야니스도 알아요. 근데 나는 그게 그러니까 대놓고 더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내 발 밟고 발목 돌아가면 뭐 어쩔 수 없고 안 돌아가면 이 새끼 강하네. 나 이런 거 너무 싫더라고. 나는 과신전 됐어도 돌아왔어. 누가 약하래? 근데 야니스가 저는 사실 야니스 저지도 무려 3벌 정도 있어요. 네, 야니스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니스도 이렇게 플레이를 보면은 좀 더티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놓고 더티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다치면 아이고 어쩌나.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약해? 남자가. 네, 과하죠 이게 좀.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음표예요. 항상. 근데 이게 어빙도 그때 어빙이 진짜 그런 선수가 원래 상대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어빙은 괜찮다 고의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선수인데 어빙은 그때 처음으로 이랬죠. 그거 야니스는 알았을 거다. 약간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어빙은 그렇게 얘기를 선수들 했었거든요. 사이에서는 이게 네네. 고의로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빙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네네. 정도면 또 슈팅을 던지고 내려오는데 발을 집어넣는 이제 파출리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일 더러운 행위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 몸 중력, 나의 뭐 점프, 운동신경 전부 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거기다 발을 넣는다는 거는 못 뛰게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적을 자르는 거야. 그거는. 그냥 더러운 플레이죠. 어쨌든 그래서 어빙이 아웃된 시리즈였는데도 진짜 듀란트. 와 그 이게 7차전까지 가면서 물론 어빙 아웃 되기 전까지는 브루클린이 약간 기세가 좋았죠. 약간 시리즈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었고 근데 어빙 아웃되는 순간부터 점점 이제 좀 비슷해지더니 그때 하든이 이때 햄스트링 때문에 좀 일찍이 빠져 있었어요. 1차전에서 이제 아웃됐죠. 네. 그러다가 급한 불 끌려고 이제 7차전에 돌아왔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나요? 뛰었어요. 돌아왔던 6, 7차전 다 뛰었는데 사실 이제 완전한 기억할 목표가 만한- 아니니까. 네. 했는데 이제 그 운명의 7차전에서 역대급 장면이 이제 그 PJ 터커를 상대로 듀란트가 대학교 선배죠. 턴어라운드 3점을 쐈는데 3점이 아니라 미세한 그 딱 3점 라인 그걸 걸쳐서 2점이 돼가지고 동점샷이 돼가지고 그냥 아마 0점 한 몇 초 남았을 텐데 맞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연장을 가는 진짜 그걸 여러 번 돌려봤지만 듀란트 발이 너무 길죠. 칼발이에요. 때문에 네, 듀란트가. 그게 또 NBA 역사에서 만약에 그
듀란트의 발이 조금만 작았다면 뭐 그런 이제 가정도 많이 하는데 그쵸. 어쨌든 그 최고의 도파민이 나왔던 플레이오프 시리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리고는 연장에서 듀란트가 졌죠. 좀 퍼지죠. 그게. 네. 연장 어쩔 수 갔을 때는 없었어요. 대부분이 브루클린이 질 거라고 네. 아마 직감했을 네. 거예요. 그렇죠. 듀란트가 그때 그냥 계속 풀사이 네. 뛰었었고 48분 다 뛰었을 네, 네, 거예요. 네, 네. 제가 이때 7차전 중계했었는데 네. 이제 듀란트 어머니도 오고 네, 완다는 네, 터커랑 왜- PJ 터커랑 네. 또 티키타카하는 장면도 네. 있었는데 이 시리즈가 참 뭐 듀란트가 그래도 가장 듀란트의 위력을 볼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시리즈였고 네. 듀란트가 찾아보니까 듀란트가 신발이 많이 벗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찾아보니까 듀란트가 사이즈를 살짝 큰 걸 신고 반업 신발끈을 루즈하게 매더라고. 아. 그래서 항상 듀란트 보면 농구화가 많이 벗겨져요. 그래서 더 그런 가정이 힘을 실었죠. 아 듀란트가 만약에 조금만 더 발이 네. 작았더라면 야, 이런 가정이 생길 법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우주의 기운 같은 거죠. 물론 뭐 조금 어빙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러니까 미러키의 우승을 위한 네. 모든 그렇죠. 시나리오가 네. 쓰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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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당군 것도 그렇고. 네. 네. 1라운드도 이제 마이애미 만났는데 수입해버렸고 맞아요. 그리고 그 컴파에서도 애틀란타 그 부상 당했는데 멀쩡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그때 듀란트가 사실 이때 사실은 그냥 어빙 아웃되면서 4차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대2였고 아 이제 끝나겠다 했는데 듀란트가 5차전에서 대폭발하면서 이제 와 뭐야 이거 약간 심지어 듀란트는 이제 그 전 시즌 아예 그냥 아웃돼 있었고 그렇죠. 아킬레스건 그래서 우리한테 또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이 이제는 현대의학에서는 회복이 가능한 맞아요. 그거구나라는 인식을 또 해줬었고 좀 찾아봤는데 이제 듀란트가 5차전에서 48분 풀타임 뛰고 49득점, 17리바운드, 10어시스트, 야투율 69.6%. 와. 야트율이 말이 안 되네. 네, 근데 이제 4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이제 했었는데 연장에서 그때 몇 개 날린 건데도 60, 50, 거의 60%면은 5차전은 이제 그냥 5차전. 풀타임으로 뛰고 네,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이렇게 했고 7차전은 하든 듀란트가 이제 53분 풀타임을 뛰었죠. 네, 근데 감독이 스티브 내시. 네. 그렇죠. 그래서 무능의 대명사. 네. 전략이 없었잖아요. 전략 전술이 뭐 없고. 내 어쩔 수 안에 없죠, 작은 뭐. 새가 계속 해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때 진짜 저도 그 7차전을 생방 보면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조니 워커 불러 마시면서 낮인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봤는데 와 그 3점 넣었을 때 와 이랬는데 아, 2점이야? 라인 이러면서 때문에 진짜. 아 그리고 저는 이때 브루클린 우승을 좀 점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아, 아웃 되면서 네. 아 힘들겠다 했었던 기억이 나는 정말 좀 스토리가 있는 시리즈였다. 저는 그때 이때 듀란트 브루클린 유니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빅3를 딱 구성했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 얘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듀털빙이 되자마자 듀란트가 골스 이외에 다른 팀에서 또 증명해보면 이제 커리어의 올타임에서 또 상당히 왜냐면 그때는 이제 골스가 우승 전이었으니까 커리가 파이널 타기 전이니까 격차를 더 벌리나 했을 정도로 그때 듀털빙의 파괴력은 뭐 셋이 같이 뛰었을 때 한 18승 3패였나 정규 시즌에서 그 정도 파괴력을 보여줬어. 그 셋 중에 둘만 뛰어도 거의 다 그럼. 이겼었어요. 아마 20경기 못 뛰었을 거예요. 네, 뛰었어요. 네, 네, 네. 같이 뛴 경기가 거의 네, 없죠. 네. 말도 안 되는 근데 거예요. 프로에서 보여줬고 사실 하든 아웃돼서 어빙 듀란트만 뛰는데도 미로키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보고 진짜 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늘 이런 경기도 다 좋은데 각자 생각나는 플레이오프 경기로 한번 또 이렇게 좋아요. 리마인드 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에 파이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컨퍼런스 서부 컨퍼런스 결승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제하고 네, 할게요. 네, 네. 새로운 시리즈로. 평소에도 너무 많이 했어요. 좋아요. 사실 네. 2016 파이널이 최고긴 한데 그렇죠. 다 아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저한테는 최악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뭐 2022년 파이널 이런 것들 다 비교적 그쵸. 가까우니까 네, 저희가 뭐 네. 옛날 시리즈를 네, 네.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하시죠. 지금 기억납니다. 만바님부터. 저는 그냥 일단은 파이널 말고도 그냥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들 하면 사실 강탈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이제 노비츠키가 웨이드한테 2006년에 그때 파이널. 댈러스가 이제 막 당하는 거나 아니면 세크라멘토가 이제 밀레니엄 킹스가 샤키로닐레한테 완전 강탈당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뭐 나쁜 거 말고 좀 인상 깊은 진짜 고트의 플레이오프 중에 이제 마이클 조던이 플레이오프에서 7차전까지 갔던 시리즈가 딱 두 번 겪었는데 그게 디트로이트 이제 아이지아 토마스의 디트로이트랑 레드보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딱 밀러 타임 레지 밀러 세 번 중간에 뉴욕 닉스 뉴욕 닉스랑 뉴욕 뉴욕 닉스. 닉스 네네 네. 레지 밀러의 인디애나랑 그때가 이제 조던뿐만 아니라 팀 브루스가 라스트 댄스를 하는데 더라땐 보면은 딱
레지 밀러도 그게 참 멋있어요. 조던, 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조던, 우리가 드디어 조던을 그 커리어를 끝낼 수 있다라는 걸로 똘똘 뭉쳤던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진짜 그 6차전에도 그 레지 밀러가 3점 역전샷을 했는데 마이클 조던이 거기서 딥 3를 던진데 그게 진짜 밀리미터 차이로 인앤아웃이 되면서 근데 그 레지 밀러 역전샷 하고서 인디애나 팬들이 다 좋아 미치려고 하는데 딱 레리 버드만 감독만 표정 그러니까 아직 시간 남아 있다고 아직 시간 남아 있는 거 그냥 레지 밀러도 좋아하고 막 다 좋아하는데 레리 버드만 그런 순간에서 그 조던이 진짜 인앤아웃 하면서 그 더블 클러치 3점으로 쐈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더블 펌프로. 네, 그래서 레지 밀러도 이제 덜라떼에서 회사가 밀리미터 차이였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7차전에서 처음에 그 이제 시리즈 보면은 7차전에서 초반부에 인디애나가 좀 더 그 공세가 앞서는 좋았어요. 분위기였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조던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팀이 하나가 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좀 여유 있는 점수차로 이기긴 했는데 그러면서 딱 마이클 조던이 그냥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것들을 해주느냐 그다음에 정신력 그냥 마음가짐. 필 잭슨의 마음도 되게 그런 연설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져도 된다. 여기서 져도 되니까 니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서 져라 질 거면 약간 이런 이제 동기부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결국에 마이클 조던의 더 완벽한 그 마지막 2차 3P까지 하는데 가장 그냥 그 문턱에서 가장 이제 압박감을 줬던 건 레지 밀러의 인디애나. 그래서 레지 밀러가 우승이 없어서 저평가 당하기엔 되게 아까운 선수죠. 그럼요. 네, 마이클 조던을 굉장히 위협했던 선수이면서 더맨이었죠. 네네네. 그리고 뭐 진짜 클러치 능력도 대단하고. 또 인디애나가 소도시였고, 네, 그러니까 쌓았던 기록이나 수상 경력으로만 레지 밀러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레지 그 밀러. 시대를 봤던 사람이라면 네네네. 레지 밀러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마이클 조던 다음이 레지 밀러였어요. 진짜로 슈팅 가드. 좋아하는, 네. 슈팅 가드를 좋아하니까. 3점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 체킹이 있는 시대였는데도 레지 밀러는 40%에 육박하는 3점 성공률에 굉장히 뭐 일단 그 인디애나가 그 이후에도 이제 우승 기회가 이제 준우승을 한 번 더 하긴 했었지만 9900 시즌. 네네. 네. 그래서 그 시리즈가 참 조던 시대 이제 90년대는 조던이 이제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서 딱 조던의 마무리를 한 번 이제 잡을 뻔했던 레지 밀러도 인상 깊었고 근데 그걸 이겨내는 마이클 조던도 그 굉장히- 7차전이 평일이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평일이었고 그래서 다 학교를 가는 시기였으니까 네네네. 전부 다 그 경기 소식을 다 궁금했었어요. 7차전은 진짜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네. 거야. 마이클 조던이 7차전을 갔네. 근데 지는 거 종료 아니야? 2, 3분 전까지 밀리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점수 벌려서 겨우 이긴 거죠. 저득점이었고 제가 지금 점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100점 절대 못 넘었어요. 네네. 90몇 대 몇이었던 거 기억을 하는데 그때 멤버가 뭐 레지 밀러도 있었고 우리 워리어스 팬분들 잘 네. 아시죠? 멀린. 17번 크리스 네네. 멀린이 있었어요. 네, 멀린. 그 다음에 마크 젤런 잭슨. 로즈, 마크 잭슨 있었고 뭐 젤런 그 다음에 로즈. 지금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의 아버지 데일 데이비스가 있었어요. 네, 골든스테이트랑 뭐 연관이 많네. 네네네. 그다음에 안토니오 데이비스 같은 릭 스미츠 네덜란드 출신 선수 스미츠, 엄청나게 강했는데 우리가 뭐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마이클 조던의 7차전 시리즈였죠. 네. 그러니까 뉴욕도 힘들었고 디트로이트도 뭐 3번이나 깨졌는데 인디애나는 거의 꺾기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리즈 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7차전을 갔다는 것 자체에서 되게 좀 높이 상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지 네, 않나. 커리어 3번밖에 없었으니까 네, 6번 네, 네. 우승하는 동안 네, 7차전이 그렇죠. 3번밖에 없었던 대단한 것도 거죠. 조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네. 생각해요. 저도 이 시리즈 이제 저는 이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96년도 불스부터 이제 되게 좋아했었어요 조던을. 근데 이때 그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SBS 뉴스인가 하면 마지막에 막 하이라이트. 웰컴 투 스포츠 월 이러면서 맞아, 그 맞아, 뉴스가 맞아. 나왔어요. 네. 항상 일면이 NBA였는데 이때 이 장면을 봤었어요. 그 밀러가 3점 넣고 이겼다. 그 다음 근데 제가 그때 뭐 농구를 라이브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집에 신문이 오니까 그 스포츠 이 신문을 항상 찾아봤어요. 졌을까봐.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서 뭔가 이 좀 기억이 남는 시리즈였긴 했었어요. 그때 인디애나의 마크 잭슨 백업이 그 트래비스 베스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작고 이제 작고 3번의 포인트 가드였는데 그 선수가 조지아 택을 나왔어요. 조지아 공대. 그러니까 우리 전태풍 선수. 네. 태풍이가 제일 좋아했던 선수였어요. 전태풍 선수도 조지아 택을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지아 택에 좋은 포인트 가드가 되게 많았거든요. 케니 앤더슨, 뭐 스테판 마버리, 그다음에 워리어스에서 뛰기도 했었던 마크 프라이스, 네네. 그다음에 트레이스 베스트, 전태풍 뭐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석에서 우연히 얘기하다가 나는 트래비스 베스트 제일 좋아해 하길래
인디애나에서 뛰었던 건 3번이니까 오 현일 너 어떻게 알아? 나 NBA 해설자인데. 나 너무 좋아했어. 내가 그래서 백업도 3번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업이 트레이스 베스였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다. 와. 저 그럼 마지막 궁금한 게 그 레지 밀러가 그 3점 던지기 전에 마이클 조던 밀었지. 네. 오페스 파울이죠. 오페스 그죠. 파울이죠. 네. 오펜스 파울인데 어. 그때는 하지만 너무 클러치에 풀 대한 수가 없었지. 그리고 레지 밀러가 그 명예전당 연설할 때 말했어요. 하겠지. 네, 얘 마이크 아이 푸시드 이랬어요. 그거 내가 오페스 밀었다고. 파울이었다. 맞아요. 왜냐면 두 팔로 밀었기 때문에. 네, 너무 명백한 네. 오펜스. 근데 조던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안 따지죠. 네네네. 그래서 끝까지 수비하러 가고. 마이클 조던이 왜 더 라스트 샷 했을 때 이 브라이언 러셀을 밀었냐 말았냐 아, 이거 손 했잖아요. 댔냐, 안 댔냐.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불리기 어렵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쭈바님. 쭈바님 맞나요? 저는 9899 시즌이라 9899. 저는 2000년 네. 넘어가서 그러니까 옛날 파업 9798 시즌 네. 그 이듬해 파업 시즌이었고 지금 쭈바님이란다. 네. 미안합니다. 닉 번디. 네. 엘리펀트인가? 아, 네, 그러다 팬티라 그러겠네요. 그러다 엘리팬티라 그러겠네요. 죄송해요. 오오오 엘리펀트님이 진짜로 딱 입고 있는 이 의상의 주인공 뉴욕 닉스. 게다가? 뉴욕 라트레스프레이 이끌던 뉴욕 닉스. 게다가 되게 1라운드. 언더독으로 왔죠. 네, 언더독 8번 시드였어요. 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7승 23패였을 거예요. 8번 시드에. 8번 시드였어요. 네. 그러니까 쉰 경기가 됐던 이유는 단축 파업 시즌. NBA 파업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시즌이 27승 23패 맞네요. 맞아요. 네. 제가 이런 그 디테일한 자료는 안 찾아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찾아봐야 되는데 쉰 경기였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82경기를 봐야 되는데 쉰 경기로 단축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지. NBA에 대한 갈증이. 그리고 나는 그때 이제 고3에서 끝났을 때였거든. NBA를 볼 수 있는데 네. NBA를 안 해주는 거야. 파업 때문에. 그래서 2월에 시즌이 개막합니다. 올스타전 없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시즌이 재밌어. 그쵸. 근데 거기서 뚱땡이 되고 퍼지고 밤에 짜파게티 4개 먹고 밥 비벼 먹고 예, 다음 날 대학 가니까. 설렁탕 먹고 네. 아니 그랬던 선수들이 많았던 거지. 관리가 안 됐던 거야. 선수들이. 그래서 경기의 품질 자체가 좋았던 시즌은 아닌데 이제 플레이오프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 닉스가 27승 23패를 기록을 하고 이 선수 라트레스 프렐이 전 시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PJ 칼리시모 감독의 목을 졸랐어. 기존의 이 감독 하면서 그래서 평가도 막 애매했었잖아요. 스프레이. 그렇죠. 뭐, 예. 예.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역사에서 제가 삭제됐다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삭제됐어요. 홍보 영상에 스프레이 나올 수가 없죠. 감독 목을 졸랐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커리 이전에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가 라트레스 프렐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감독 목을 너무 죄송한데요. 장르가 참수 아니고 죄송합니다. 호러물인데. 쪼르면서 결국에는 9798 시즌 때 잔여 경기 60경기 이상 출전 전지. 그리고 나서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존 삭스와 함께. 그리고 뉴욕을 오는데 야 이게 웬걸 완전 뉴욕 닉스의 성적은 27승 23패였는데 1라운드에서 마이애미를 맞아요. 없애대요. 3대2로. 3대2로. 근데 그때 마이애미는 알론조 모닝, 오, 그다음에 맞네, 팀 하더웨이 모닝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아빠 오. 팀 하더웨이 시니어 최전성기였어요. 맞아요. 뭐 댄 멀리 뭐 하여튼 좋은 선수가 엄청 많아서 PJ 브라운부터 해서 끈끈한 수비의 팀이었어요. 알론조 모니 그때 디포이 받지 않았나요? 알론조 모닝 맞았을 거예요. 9899 시즌. 그때인가? 알론조 네. 모닝 진짜 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휴스턴 로켓츠 업그레이드 버전 어. 경험을 갖춘 휴스턴 네, 같은 네. 팀이었어요. 그 팀하더웨이는 워낙 이제 뭐 메인 브랜드로 너무 네. 잘하는 득점과 없이 다 맞아요. 되니까. 알론조 모닝은 최고의 수비형 센터였고 진짜 잘했어. 그렇다고 득점을 못하지도 않고. 그래서 1번 시드, 8번 시드. 근데 뉴욕과 마이애미는 역사가 있었죠.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면 서로 난투극 벌이고 레리 존슨이랑 알론조 모닝이랑 막 복싱하고 지금 LA 클리퍼스의 어시스턴트 코치 잭 팬건디가 말리려다가 팽이처럼 이렇게 돌아. 안 그래도 머리 없으신 분인데 막 말리려고 다리를 잡았는데 힘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난투극 펼치고 PJ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찰리 워드라는 선수를 들어서 관중석으로 던졌어. 와. 그래서 난투극 벌이면서 막 출전 정지받고 어쨌든 완전 서로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9899 시즌 때 만났는데 1번 시드와 8번 시드니까 누가 봐도 마이애미가 이기는 승부였어. 네. 근데 그때는 1라운드가 5전 3선승제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냥 마이애미가 이기는 경기다 했는데 뉴욕이 3대2로 이겼고 5차전에 2대2 상황에서 당연히 5차전은 장소가 마이애미 홈이죠. 네, 홈에서. 네. 그런데 그때 앨런 휴스턴이라는 선수가 그 옛날에 주석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프리포이샷 길이 앨런 보인다. 휴스턴의 깔끔한 3점 슛처럼 네. 거기 나왔던 앨런 휴스턴.
그 선수가 마지막 슈팅을 쏘는데 카와이 레너드의 그 통통통 슛 이전에 예. 앨런 휴스턴의 통통 슛이 있었어요. 이 푸시 플로터를 던졌는데 진짜 통통통 하고 들어가면서 시리즈 끝났어.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네. 예, 2-3초 정도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놓치면서 결국에는 뉴욕 닉스가 8번 시드로서 1번 시드를 꺾고 와. 2라운드 진출하고 2라운드에서 애틀란타를 제 기억이 맞다면 4대 떡으로 꺾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바로. 컨퍼런스 결승 가서 레지 밀러가 이끌던 인디애나. 전 시즌 시카고 네. 불스에 괴롭혔던 인디애나를 4대 2로 꺾고 파이널에 갑니다. 8번 시드. 8번 시드. 8번 시드가. 그리고 그 당시에 팀 덩컨 뭐 데이비드 로빈슨이 이끌던 샌안토니오에게 1대 4로 졌지만 저는 그 대단했죠. 시즌을 잊을 수가 없고 아, 그 로망이네. 네, 그 시리즈를 잊을 수가 없어. 1라운드를. 그대로 스프리엘 또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한과 북한이 싸운 거야. 뉴욕과 마이애미가. 근데 언더독인 뉴욕이 이긴 거죠. 그때 유잉은 약간 좀 폼이 많이 내려온 이제. 유잉은 그때 부상. 36이었으니까. 네, 부상 많이 맞아요. 겪고 나서 시즌도 이제. 30 몇 경기밖에 네, 안 네, 뛰었었어요. 네, 네. 1라운드를 뛰긴 했는데 파이널에서 아예 못 뛰었고. 그래서 원래 그때 귀추는 조던이 없는 동부에서 누가 올라갈 것이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인디가 좀 많이 좀 거기에 배당이 높았었고 뭐 마이애미도 있었고 그렇죠. 했는데 네. 뉴욕이 그렇게 올라가서 진짜 8번 시드 역대 제일 최하위 순번이 이제 그렇죠.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또 쉰 경기긴 했지만 최저 승수 팀이 파이널을 간 거죠. 어. 27승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뉴욕 닉스는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난 암흑기에 빠지면서 네. 그러니까 그 이듬해에 컨퍼런스 결승인가 준결승에서 인디애나에게 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2-3년은 더 갔었는데 그때 뉴욕은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 매력적이었죠. 재밌었어요. 네, 레리 존슨도 있었고 마커스 캠비라는 지금으로 치면 데릭 라이블 2세 같은 선수라고 봐야 되나? 네. 덴버에서 이제 디포이도 디포이도 받았었고 받았죠. 캠벨 네. 엄청난 선수였죠. 저도 사실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스프리엘이랑 그다음에 앨런 휴스턴 저지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진짜 너무 스타일리시한 선수들이어가지고 스프레는 딱 뉴욕에서 가장 이제 전성기를 보냈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스파이클리 그 영화 감독이 유잉 유니폼을 처음으로 벗고 입었던 선수가 스프리웰. 와. 그리고 뉴요커들이 너무 사랑했던 선수였죠. 그리고 스프리웰이 또 헤어가 멋있었고 항상 콜로 쫙 쫙 하고. 따고 그래서 이거 언더독 보시는 분들이 사실 연령대가 좀 다양하지만 조금 어리신 분들은 요 시리즈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 진짜 터프하고, 재밌어요. 네. 그리고 스프리엘 하이라이트 보시면 투핸드 덩크 진짜 멋있게 찍어요. 아, 그럼요. 예, 완전 달라졌죠. 데릭 로즈 이전에 데릭 로즈 이전에 데릭 로즈였어요. 진짜. 네. 그래서 동농에서 되게 잘 뛰는 사람들을 막 이제 스프리엘 저지 꼬면 맞아요. 큰일 났다. 저 사람 개 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야, 존중을 많이 받는 스프리엘 저지 아무나 못 입고 저 사람 좀 실력 좀 된다. 와, 이런 발목 존중을 많이 얇네. 받는. 뭐 이렇게 네. 저는 아마 그리고 현대농구 와서도 좀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스프리엘은 뭐 제가 짧게 이제 마무리하자면 마이클 조던이 은퇴했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92-93 시즌 끝나고 은퇴하고 93-94 시즌 때 그 당시에는 그 올 NBA 퍼스트 팀을 포지션별로 뽑았거든요. 네. 그때 조던이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올 NBA 퍼스트 팀 그 슈팅 슈가에 가드가 들어가게. 스프리엘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2년 차였는데 네. 퍼스트에 딱 뽑혔죠. 공수 겸장. 네. 사랑합니다 스프리엘. 아, 저는 이제 사실 이 드라마 이거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해서 광고를 보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러워. 아니 자연스러워. 김성주바야. 광고 보시죠. 최수고요. 요즘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현금으로 11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줍니다.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 지급한다고 하니까 아주 쓸쓸하겠죠?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절묘해. 아주 절묘해. 잘 보고 왔습니다.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이런 거. 저자를 노린다. 저는 이제 엄청 많아요. 저도 재밌게 본 게. 근데 저는 이 딱 주제를 받았을 때 그냥 내가 플레이오프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뭔가 했을 때 저는 2001년 이제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필라델피아와 토론토의 시리즈를 뽑았어요. 이 뽑은 저는 스토리가 좀 있는데 제가 이때 캐나다 유학을 간 시절이었어요. 오, 네. 유학파. 근데 2001년이 아니라 월드컵 끝나고 2002년에 갔는데 네네. 캐나다니까 아무래도 이제 토론토 경기를 많이 틀어줬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밴쿠버 그리즐리스였나요? 아니면 그때 이미 아니요, 토론토 랩터스 그리고 그때는 멤피스 멤피스로 이전된 지 네. 얼마 안 됐죠. 네네네. 네, 토론토 때문에 틀어줬는데 그 토론토가 그 시리즈를 너무너무 잘했어서 그런지
정말 재방송을 많이 틀어줬어요. 제방도. 제가 그 경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그 전에도 농구를 좋아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좀 슬픈 사연인데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엘버타주의 약간 좀 외곽? 위쪽이었어요. 네, 한국인 네, 하나도 없고 9월에 첫눈 보고 11월에 오로라 보고 아 캐나다 여자 만났나요? 캐나다 여자를 만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영어를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미성년자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얘기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게 뭐 제가 봤을 땐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때. 있지. 그냥 부모님하고 통화하려면 이거 전화도 옛날 그거고 인터넷 모뎀으로 해야 되고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그때 봤던 게 이제 TV였는데 농구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그때 토론토 필라델피아 시리즈를 정말 많이 틀어줬어요. 근데 이 시리즈 너무 재밌었거든요. 완전 재밌었죠. 저는 이때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아이버슨의 광팬이 된 또 그런 거기도 했는데 2001년. 2001년이었죠. 그죠. 2002년인데 그걸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2001년 거를.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기억에 남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찾아봤죠 자료들을. 그때 이제 그러면 아이버슨이랑 빈스 카터. 빈스 카터 아, 그건 네. 최고지. 정말 최고였어요. 아마 사실. 그때가 빈스 카터 졸업식 이슈가 있었을 그게 걸요. 7차전인데 네. 또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를 말한다면 이때 만약에 빈스 카터가 이제 빈스 카터가 이때 졸업식 갔다가 1시 반인가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대요. 5시 이제 비행기 타고. 네 5시 경기인데 그래서 이날 빈스 카터가 마지막 이제 3점을 못 넣으면서 놓쳤어요. 필라델피아가 올라갔거든요. 그 완벽한 페이크로 타이론 힐 날려버리고 맞아요. 던졌는데 이제 좀 급하게 던졌는데 그게 들어갔으면 토론토가 이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시리즈 위닝샷이었어. 네. 진짜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네. 그리고 심지어 또 재밌는 건 이때 1점 차로 따라가는 슛을 넣은 게 달 커리였어요. 지금 커리의 아버지가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재밌는 거는 이때 아이버슨이 50점 2번 넣고 빈스 카터도 50점 넣고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플레이오프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이 시리즈예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맞아요. 뭔가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던 그런 거기도 했고 또 재밌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 만약에 이때 토론토가 이겼다면 그럼 레이커스가 레이커스. 전승으로 플레이오프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가정할 수 있죠. 요런 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때 이제 필라델피아가 올라가서 만난 게 미러키였는데 미러키가 이 시즌에 레이커스를 상대 전적 2대 0으로 앞섰고 코비가 미러키와 만나면 개똥을 쌌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미러키는 이제 글렌 로빈슨 네, 3세의 레이 아버지. 아. 네, 글렌 로빈슨, 레이 알렌, 뭐 그다음에 레이 알렌. 샘 카셀이 있었죠. 네, 그런 팀이었어요. 또 팀 토마스라고 3점 쏘는 빅맨도 있었고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죠. 그래서 혹시 야니스의 미러키 우승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다 뭐 그랬을 이런 수도 가정도 있죠. 있고 또 반대로는 필라델피아가 못 올라갔으면 레이커스가 역사에 없는 전승 우승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버슨도 뭐 26 정도였으니까 완전 전성기였죠. 뭐 라이징 스타에서 완전 슈퍼스타가 됐던 네. 시기였고 빈스 카터는 완전 하이브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빈스 카터가 이거를 졸업식 갔다 오는 게 맞냐? 그래도 7차전인데 대학 졸업식이죠? 당연하죠. 네. 네. 그걸 7차전 앞두고 비행기 물론 뭐 전용 비행기 타고 갔다 왔지만 이게 맞는 거냐? 또 일각에서는 사생활이고 경기 빠진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 그런데 결국 빈스 카터가 굿슛을 못 넣고 졌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문제지. 비판은 탓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기 뭐 결국이 자기 책임이지 뭐. 그렇죠. 아, 그럼요. 태업인데. 학사모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나? 학사모 던지는 거 이거. 이거 해서. 그래서 빈스 카터는 항상 평가를 받았죠.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독종 같은 면모가 있었으면 빈스 카터는 분명 우승했을 거다. 근데 맞아요. 빈스 카터의 성향 자체가 낙천적이고 네. 좀 안 좋게 말하면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약간 질롱하는 스타일. 그래서 말년에 강팀에서 안 뛰었잖아요. 안 그렇죠. 돼. 계속 자기는 아틀란타, 경기 뛰는 게 좋다고. 세크라멘토 이런 팀에서 나는 많이 뛸 수 있는 팀이 좋다. 그래서 뭐 그런 좀 이슈가 있었죠. 저도 사실 되게 의외였던 게 빈스 카터의 그 마지막 말년 행보가 별 욕심이 없네. 그냥 그쵸. 네, 좋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좋아 보이는. 빈스 카터 성향이죠. 그게. 그래서 90년대, 00년대, 10년대 이제 다른 연대에서 그러니까. 뛴 20년대까지 네. 서로 다른 네. 네 개의 맞아요. 데케이드. 덩컨이랑 똑같나요? 아니, 덩컨은 네. 10년대를 20년대를 못 뛰었죠. 아, 네. 맞네. 네. 덩컨은 2016년에 은퇴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커리어 마지막에는 트레 형이랑 같이 막 그 딥스리 하고 막 그런 것도 막 서로 트레 형이 와 막 해주고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10년대를 4개 뛴 선수가 빈스 카터밖에 없을 거예요. 맞네. 그러네. 90년대, 네, 2000년대, 201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저는 아무튼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 근데 뭐 그때 뭐 아이버슨 그리고 엄청 카터만 좋았죠. 해도 그것도 유튜브에 많아요. 그 시리즈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꼭 한번 진짜 보세요. 재밌어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일단 워리어스 빼고 워리어스를
빼고 커리도 빼고 다 배제하고 마이클 조던도 빼고 코비 그러면 브라이언트도 본 농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있죠. 저기 그 원준하레대 뭐 현대 이제 현대 대 기아 체이스 윌리포드 엔터프라이즈 저 클리프리드 좋아했습니다. 입술이 이렇죠. 클리프리드 좋아했습니다. 네. 아 진짜 빡친다. 누구예요? 어떤 시리즈예요? 저는 사실 플레이오프 하면 전 최근으로 한 10년, 15년 정도를 하면 플레이오프 하면 딱 두 명이 기억이 나요. 일단 바이바이바이 릴라드와 그 다음에 통통통 레너드. 네. 근데 이거는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무조건 탑10 안에 그게 들어요. 그게 같은 애예요. 네네네. 진짜 저는 19년. 그리고 그게 있었습니다. 그 릴라드가 2014 시즌이었나? 그때 0.8초 휴스턴 남기고 보내는 잡아서 휴스턴. 그때 네, 휴스턴 보내는. 해설하시잖아요. 해설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저 저는- 바이바이바이도 해설했고. 바이바이바이도 그렇고 통통통도 했어요. 바이바이바이 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NBA 거기에 막 떠가지고 올라갔어. 코리안 막 네. 반응. 저 사실 그 0.8초 슛도 진짜 그거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잡아가지고 쏘는 게 말이 안 되는 하든이 계정이었는데. 허탈해하면서 이제 시리즈 마무리된. 그죠. 네. 그리고 쟤 뭐야 그랬거든요. 진짜 뭐 저런 인간이다 했지. 근데 그 바이바이바이 샷은 서사가 있잖아요. 또. 있죠. 예, 바이바이바이 샷은 서사가 또 있고. 하지만 그래도 또 진짜 뭔가 하나를 여러분들께 딱 꼽아야 한다면 레너드의 통통샷. 2019년. 네, 2019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였죠. 네. 7차전. 그러니까 엠비드를 보내버린.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또 사실은 그게 그 샷이 중요했던 게 그게 물론 뭐 안 들어갔으면 졌을 수도 있고 실패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이 랩터스에게 왔다. 또 간 거죠. 네, 레너드에게 우주의 기운이 왔고 물론 저 입장에서는 우승을 못했던 워리어스였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랩터스 입장에서 토론토에게 처음으로 가져다 준. 그렇죠. 그러니까 클린샷보다 그렇게 네. 들어간 게 더 기억에 남죠. 와, 저 그러니까 진짜 영화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앨런 휴스턴의 샷은 통통샷이었고요. 카와이 레너드는 통통통샷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때 박찬욱 캐스터랑 중계하다가 네. 보통 클린샷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이 진짜 한 5초 동안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이상했어 그때. 네. 그래서 그때 박찬욱 캐스터가 들어갑니다 하면서 나 난리가 났거든요. 아니 저는 그게 왜 기억나냐면 제가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라디오 방송 준비를 하고 있으면 혼자 이제 스포 TV로 이제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미치겠는 거야. 이제 그 방송 이제 들어가야 되고 막 하는데 미치겠는 거야. 혼자 이제 부스에 딱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레너드가 못 넣었더라면 연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토론토가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지미 버틀러가 뭐 돌파하고 뭐 소비가 득점해서 득점 만들고. 필리가 따라가는 상황이었어. 만약에 연장 갔으면 필리가 이겼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그때 4쿼터에 마지막 5분 때 모든 득점이 다 레너드밖에 없었어요. 라우리가 자유투 하나만 따냈을 거고 그거 말고는 레너드 혼자만 쭉 다 하고 있었어. 기세상은 필라가 이거 이거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야 이거 못 이기면 필라가 연장가면 잡겠는데라는 거 있는데 진짜 그때 말도 안 되는. 끝나고 나서 엠비드가 진짜 아, 엉엉 울었잖아요. 네. 저는 그때까지는 엠비드가 호감이었거든요. 저도 엠비드 호감이었어요. 그게 와, 승부욕이고. 맞아요. 분해하는구나. 그래서 마크 가솔이 엄청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게 펑펑 울면서 가잖아. 저 그래서 그 생각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헷야 그런 거 아닌가? 더 울었나 그래서. 엠비드가 그때 시절까지는 수비에 엄청 집중했고 수비를 잘하던 선수였죠. 맞아요. 엠비드가. 지금보다 또 날렸어. 네. 그리고 근데 레너드가 그거를 그냥 이제 공을 오른쪽 코너로 가면서 시몬스랑 엠비드를 이제 그쵸. 제끼고서 엠비드 위에다가 그거를 던져버리니까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하나인 엠비드를 상대로 저 높은 그 평소에 완전히 비해서 고각샷이었잖아요. 그건 레너드의 샷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레너드는 약간 원래 네. 각이 그냥 마이클 조던처럼 이렇게 쏘죠. 엠비드가 붙으니까 의식해서 그러니까. 높게 했는데 일부러 마일스 터너처럼 쐈잖아요. 네, 와, 그리고 그때 진짜. 그 하이라이트 필름에서 그 슬로우 샷 보면은 팔을 진짜 맞아요. 최대한 높게 맞아요. 하고 손목을 완전 들어가지고 아, 그거는 진짜 사실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끝내줬어요. 진짜 저는 멋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레너드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가장 행복한 표정이 아니었나. 감정 변화가 없는 선수인데 벌써 6년 전이네요. 아 그러네. 그것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뭐 각 국가별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밑에 계시잖아요. 근데 댓글 굉장히 좋은 댓글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단 건데 이거 코리아 너무 좋다. 진짜. 네. 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와. 댓글 문화. 올바른 댓글 문화 기대하겠습니다.
댓글 다실 때는 인터넷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 끝판왕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끝판왕 정보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플레이오프에 대한 재밌는 경기들을 본인들의 경기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 유튜브로 찾아보십시오. 그치, 진짜 그치. 재밌어요. 맞아. 꼭 유튜브 요즘은 진짜 자료가 다 있어요. 진짜. 맞아요. 더 라스트 댄스 안 보신 분들도 농구 팬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발 보고 르브론 팬들 특히나 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